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무슨 기관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꽤 긴 시간 동안 전교생이 그 IQ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전교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런 교단 같은데 같이 불려 나가가지고 이 두 친구가 IQ 1등이다 이러면서 막 전교에서 가장 잘 나왔다고 이러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데를 실패를 하고 막 그렇게 있을 때 건너 들으니까 그 1등을 같이 했던 남학생이 카이스트를 가가지고 무슨 과학자인지 뭐 연구원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약간 같은 IQ인데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기준이 높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한 삶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IQ가 143인데 그게 요즘에 하도 웹슬러 같은 걸 많이들 하시니까 뭐 150도 있고 애들 뭐 IQ가 더 높은 애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낮은 IQ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높은 IQ지만 그러니까 똑똑한데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랄까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면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된다. 저도 머리가 좋아서 고등학교 2학년 직전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잘한 게 아니라 머리가 좋으니까 성적이 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10개를 외운다. 그러면은 그냥 쓱 보고 나면은 외워지는 거예요. 저는 한 5분 정도면 다 외웠었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막 1시간 내내 막 그런 이렇게 깜지를 써요. 근데도 못 외우고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왜 저걸 못하지? 저 친구 좀 멍청한가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점수를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시작하는 건 쉬워요.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끈기로서 끝까지 가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관심 있는 것만 되게 잘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들은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환경적으로라도 하니까 또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좀 끈기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지구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좀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약간 결과 위주여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 1등을 좀 자주 하다가 2등인가 3등을 했는데 부모님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못 가겠다고 울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나 이런 것들에 약간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잘 보면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해도 잘 보면 혼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미근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딱 생기는데 그때 저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잘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걸리는 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흥미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흥미가 없으면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없으면 그냥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으면 좋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실은 머리 좋은 것은 그닥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가 99에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제가 위험 회피는 높은데 자극 추구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면 잘 안 하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은 건데 자극 추구는 자극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둘 다 높은 거죠. 사실 90과 99는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고 싶어, 무서워, 하고 싶어, 무서워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 환경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결과 위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뭔가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아, 잘했어, 너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분위기 자체가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그걸 왜 해? 약간 이런 주의, 이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수록 그 위험 회피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좀 더 무서워지는 사람이 왜 나이 들면 더 무서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쨌든 자극치고는 90인데 위험 회피가 99다 보니까 더 높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엔 제가 진짜 다양한 걸 많이 해봤어요. 진짜 물론 부모님이 시켜주신 것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좀 많은 걸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자극추가 높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회장 선거를 나간다든지 요즘 친구들은 이제 많이 나가는데 저 때는 회장 선거 나가는 내 후보 중에서 여자는 저밖에 없었고 거의 전무후무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전국 방송에서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은 혼자 남들은 막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막 팀을 이뤄서 나가는 저는 갑자기 해볼까요? 나가서 노래 불러가지고 갑자기 전국 방송에 나가고 막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집은 결과 위주니까 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게 되고 좀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정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미를 가진 것을 잘하기도 하지만 흥미를 가졌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혼나거나 빗고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뭐라고 얘기할까, 실패를 맞닥뜨리는 걸 무서워하는 순간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웩슬러 검사에서 현재는 IQ가 공식적으로는 IQ 134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처리 속도예요. 처리 속도가 141인가 147이어서 상위 0.1%. 근데 이게 처리 속도라고 하니까 무조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빠르기도 하지만 그 처리 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확도도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서 이미 상황 파악이 다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이 CPU가 빠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언어 이해가 가장 낮아요. 물론 일반인보다 높지만 언어 이해가 4가지 항목 중에 가장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이 높다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제가 또 웩슬러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 머리가 뭐 IQ가 좋고 싶다, 뭐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시고, 저는 또 심지어 키즈 스피치도 하고 있고 스피치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키즈들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단 지능이 높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빠르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도 높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지능만 높으면, 그래서 아마 이 포인트에서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조금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노력이 좀 결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속력이 부족한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은 그것을 이렇게 막 윽박질러서 뭐라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끈기 있게 지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흥미에 있는 건 또 겁나 잘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아까 대학교를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모님께서 또 재수할 거니 편입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편입이 뭐냐라고 하니까 영어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도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 과목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도저히 수학과 이과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줄창 파면 되니까, 그래서 편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4개월 만에 편입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편입도 사실 아시다시피 다들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기는 하니까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했었으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저는 빠르게 어쨌든 해결을 했고요. 그것처럼 좀 흥미가 있는 과목은 좀 열심히 잘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편입 봤을 때 저희 학교가 그 독해가 너무너무 많아서 학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독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너무 최적화되어 있었던 게, 제가 아까 처리 속도가 진짜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쫙 읽고 이렇게 독해가 아무리 많아도 제가 시간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가 많이 남았었는지 면접 보러 가서도 너무 우호적으로 저한테 대해 주셨었거든요. 좋은 거는 이제 흥미를 가지기만 하면 결과치가 좋을 확률이 높은데, 흥미를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흥미를 가진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패를 겪거나 또는 이제 조금 힘들어질 때 주변에서 잡아주거나, 또는 제 스스로 실패를 겪어도 더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패를 겪으면 안 하고 싶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싶고 회피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흥미를 느끼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IQ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죠. 근데 이 재능을 가지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싶으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잘할 테니까. 근데 관심과 반복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실패를 많이 해보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패를 하고 답을 찾아 나가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좋은 IQ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야 좀 깨달아서, 저는 실패가 두렵고 거절이 두렵고 아직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이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큰 일이어서 그게 약간 결정타였어요. 내 인생이 정말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웩슬러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상담을 받으면서 권유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근데 제 삶이 가장 힘들고 바닥을 쳤을 때 그제서야 제가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머리 좋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렸을 때 IQ 검사 1등 했어 이 정도밖에 없지, 정말 공식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제가 뭐 그렇다 서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잘 나가는 직업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거가 맞나 아닌가, 뭐 왜 똑똑하다고 하지 싶을 때도 있고, 똑똑하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인가 싶었기는 했어요. 근데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그 웩슬러 검사를 하고 나서 가장 의아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성공을 못했지?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이따위로 살고 있지? 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IQ는 성공할 수 있는, 또는 그냥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IQ보다 중요한 건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도 필요해요. 근데 이 관심과 성향을 혼자서 못하면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도와줘도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제가 검사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은 길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는 이과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과야를 말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과 때문에 대학을 실패했거든요. 수학이 너무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싫었어요.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참 아이러니한 게 가장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재능에서 가장 높지 않은 언어 쪽으로 제가 왜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4개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언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 머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뭐 도움이 없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혹시 이제 뭐 엑셀러를 했거나 아이의 지능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전시켜주면 아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실패도 해봤고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가서도 항상 최종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던 이유가, 너무너무 잘 하고 싶어서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위험한 느낌이 드니까 평소에 안 할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맞닥뜨리는 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런 실패를 자주 맞닥뜨리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